이번에는 2탄인데 2탄에 대해서는 차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험 가입 방법 순서에서 두 번째는 진단비 부분입니다. 진단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술비 특약을 해서 1종에서 5종 수술 특약, 그 다음에 64대 수술 특약이 있으신데 가장 좋은 거는 1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손은 무조건 기본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진단비를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1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한테 보험 가입을 시키려고 하시면 진단비는 너무 비싸니까 이 진단비 부분을 빼더라도 실손을 가입하시든가 아니시면 가입시켜 드리시든가 수술비 특약으로 해서 이거를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가입을 시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뒤에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암진단비에는 고해감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일반암, 유사암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고해감 같은 경우에는 뇌종양, 백혈병, 식도암, 골수암, 췌장암도 되는데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고해 치료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해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일반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반인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간암, 폐암, 방광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등이 있고요. 일반암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암 진단비로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암, 비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 암 등을 해갖고 이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 쉽게 예전에 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피내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 대해서 예전 거 암진단비는 요 안에 상피내암은 10% 아니면 20%만 보상을 한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험 증권이나 아니면 약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일반암을 혜택을 다 받으셔서 진단을 받으셨다. 그렇게 되면 유사암 부분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부담이하다 해갖고 지금은 암진단비 같은 경우 하시게 되시면 가입하실 때 일반암 따로, 고해감 따로, 유사암 따로 해서 특약들이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보장 범위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간지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은 어느 게 좋은 건지 이런 걸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리시게 되시면 이거는 거의 꿈의 암치료기 중입자 가속기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탈모, 통증, 신체 능력 저하 등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고요. 그 다음에 폐암은 80% 완치, 간암은 90% 완치,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100% 완치율이 꿈의 암치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치료 비용이 1억입니다. 왜 1억이 들어가냐면 우선 이 치료하는 게 저희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을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되세요. 저희 나라에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게 치료비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주 동안 여기서 숙박비 아니면 식비 이런 걸 다 비행기값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이 있어야지만 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전무암, 무전유암이 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 중입자 치료기 운영 현황을 보시면 일본에는 5개가 가동 중이고요. 중국에는 2개 가동, 유럽에는 2개 가동인데 미국에는 아직도 없습니다. 계약 단계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 이 와중에도 건설 2개 더 하고 있고 중국은 하나, 그리고 유럽 쪽은 하나 더 생산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2020년 한국 도입 및 건설 예정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치료비가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이 훨씬 줄어드시겠죠. 그렇게 되시면 3, 4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암진단비를 최소한 4천까지만 가입을 해놓으시면 이런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2020년도에서 조금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정도 되면 이때 이 기계를 설치할 거라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진단비를 무조건 준비하실 때는 최소한 3천에서 4천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 이 중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부분보다 축구장 크기 중입자 가속기로 탄소 이온을 강소 80%까지 가속시켜 암세포에 정확히 충돌시켜 파괴하는 암치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뒤에는 축구장 크기의 탄수이온을 계속 회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X선은 암세포 2달 전, 후
정상세포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중입자선은 암세포만을 정확하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양성자의 3.2배, X선의 12배 강도라 암세포만 완전하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1회 치료 비용은 30분, 그리고 치료 횟수는 1에서 12회 정도, 그리고 최대 3주 이내에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걸리셔서 이 중입자 가족끼리 치료하시게 되시면 3주 이내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 암 수술할 때 뭐 개복 수술하고 힘들게 수술할 그런 수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암 진단비는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 금액밖에 안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을 가서 치료해야 한다 그러면 1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치료하는 비용은 실손의료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최대한으로 크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래서 암 진단비는 최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질환 진단비라고 했는데, 이 신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분류가 나눠진 게 두 가지가 나눕니다. 허혈성 신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우선 허혈성 신장 같은 경우에 범위가 급성 심근경, 예를 들어서 허혈성 신장질환은 범위가 이 정도라고 하면 급성 심근경색은 보장 범위가 이만큼입니다. 보장 범위가 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는 보장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보다 얼마나 더 그래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혈성 신장 질환에는 이제 이게 질병 코드 분류입니다. 보면 I20은 협심증, I24는 기타 급성 허혈성 신장 질환, I25는 만성 허혈성 신장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에는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속발성 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종 합병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으세요. 근데 이 심장질환 진단비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발병 비율입니다. 발병 비율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보장 범위 부분에서는 협심증이 가장 환자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환자 수는 68.1%, 만성 허혈성 심장은 20.6%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급성 심근경색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하는 부분은 이 세 가지만 되시는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 속발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상 안 해요. 이 세 가지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같은 진단비를 보장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급성 심근경색만 가입하신 분들은 이 허혈성으로 해서 보완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 허혈성 보시게 되시면 이 다른 급성 심근경색이 보장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보장을 하면서 추가로 더 보장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발생률이 높은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를 신장 쪽을 관련해서 진단비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이 뇌질환 보상 범위 같은 경우에 보시면 거의 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뇌출혈만 많이 가입해 있으세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 근데 그 다음에 뇌졸중 가입하신 분은 좀 괜찮으신데 제일 중요하신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비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장을 전체적으로 다 받으시는 반면에 뇌출혈만 가입하신 분들을 보시면 요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뇌졸중이라도 가입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 보장되는 게 4개. 한 가지, 뇌경색증 이 부분도 보상을 받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보상을 못 받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를 보장을 못 받으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발생률이 제일 높은 게 뇌경색입니다. 43%.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은 25%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뇌혈관 질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뭐 뇌출혈이나 뇌출혈에 비해서는 보험료 한 3배 정도 비싸시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지 모든 뇌혈관에 관한 진단비를 보장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하신다면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한테 효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에 이 특약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 1종에서 5종 수술비. 솔직히 1종에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에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손해보험사에서 생명보험의 1종에서 5종 수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에 특허였던 부분을 생명보험에 특허였던 부분을 손해보험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더 보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장이 요만하다고 하면 지금 보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중복 보장되는 거고요. 그래서 1종 수술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요. 쭉 보시면 2종에는 대략 이런 수술이 거의 들어가시고요. 3종에는 이런 수술이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객분들이 1종, 2종, 3종, 4종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실 수 없으세요. 다 외우기 힘드시니까 이런 부분은 캡처하셔갖고 사진에다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고객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십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시는 거고 이거는 1종, 2종, 3종, 4종, 5종 이 부분은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나서 이것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에서 의료비 부분의 혜택을 받으시고 이 부분에서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수술비 특약으로 해서 추가로 또 보완을 해서 중복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걸 보시면 그리고 64대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아까 1종에서 5종 안에 이 수술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완을 해서 3단계 보완이 되는 겁니다. 실손 플러스에서. 이렇게 되면 왜? 자기 실손에서는 급여 부분은 90%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급여는 80% 보상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10% 부담할 게 있고 20% 부담할 게 있다. 그러면 비급여 부분으로 부담을 한다 그러면 20% 부담할 거를 이 수술비 특약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7대 질병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특정 15대 질병 수술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다빈도 38대 질병 수술비 들어가는 게 있고 관절염 생식기 수술비 부담, 치액 수술비 부담, 백내장 수술비 부담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보완을 하시게 되시면 그러니까 3중 보완이 되시면서 내가 병원비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없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 플러스 수술비, 1종에서 5종 수술비, 그 다음에 64대 질병 수술비 이거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2탄은 이쯤에서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3탄은 제가 또 한번 3탄을 해서 분류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3탄 쪽에서는 왜 보험을 준비할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3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